정치 테마주,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자꾸만 시선을 뗄 수 없는 걸까요? 특히 남북 관계를 둘러싼 종목들은 하루아침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만드는 주범으로 꼽힙니다. 높은 변동성은 곧 높은 위험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테마보다 강력한 수익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민감한 영역에서 이전과는 다른 결의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과 경제적 필요성이 맞물리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과장된 희망 회로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시장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대장주는 어떤 조건으로 탄생하는지 그 본질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정책의 방향성입니다. 정권 초기나 중대 국면에서 나오는 정치적 발언은 그 자체로 강력한 시장 신호가 됩니다.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단순한 평화 유지를 넘어 남과 북이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제 공동체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와 다른 첫 번째 지점입니다. 이전의 경협 테마가 주로 정치적 이벤트에 기댔다면 지금은 경제적 실리라는 키워드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경제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이 바로 그 현실적인 배경이 됩니다. 가령 3.5%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우리 경제나 국제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경제 모두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변화는 북측의 반응입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제안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거나 시차를 두고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부 비무장지대 내 확성기 시설을 먼저 철거하는 등 상호 조치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면적인 관계 개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의 영역에서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주식시장은 바로 이런 작은 변화의 틈새에서 가장 먼저 기회를 포착합니다. 정치, 외교, 그리고 경제적 필요성이라는 세 개의 톱니바퀴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 관련 데이터 흐름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 없이 팩트만 짚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했던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 직후가 대표적입니다. 당시에도 대북 확성기 철거 발표가 나오자 관련주들이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강력한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더 복합적인 요인들이 더해져 일부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더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테마가 형성될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수많은 관련주들이 동시에 들썩이지만 결국 시장의 모든 에너지는 소수의 대장주로 집중되게 됩니다. 대장주는 단순히 테마에 엮여서 오르는 종목이 아닙니다. 해당 테마의 가장 핵심적인 수혜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을 만큼 상징성과 명분을 갖춰야 하죠. 재무적 안정성이나 기존 사업의 성장성보다는 새로운 국면이 열렸을 때 얼마나 큰 폭의 이익 개선이 가능한가, 즉 변화의 크기가 대장주를 결정하는 핵심 잣대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남북 경협 테마가 본격화될 경우 가장 먼저 움직일 산업군은 단연 소비자의 분야입니다. 철도나 인프라 건설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실제 삽을 뜨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합의와 설계, 자금 조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죠. 하지만 소비자에는 다릅니다. 교류의 문이 조금만 열려도 즉시 상품을 보내 판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의류나 화장품, 식품처럼 기본적인 생활과 직결된 품목들은 북한 시장에 진출했을 때 폭발적인 초기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북한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외부 문화에 대한 동경과 소비 욕구가 크다는 점도 소비자의 기업에게는 매력적인 기회 요인입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섹터 안에서도 대장주의 조건을 갖춘 기업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사람들과 같은 속옷 전문 기업은 남북 경협 테마의 단골 주자로 꼽힙니다. 이 종목의 과거 주가 움직임을 보면 남북 관계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사업 모델이 매우 직관적입니다. 속옷은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필수품 중의 필수품입니다. 북한 주민 2,500만 명을 잠재적 소비자라고 가정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수요를 즉각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품목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둘째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이 회사는 중저가 제품 라인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초기 구매력 수준을 고려했을 때 시장 진입 장벽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가의 패션 의류나 가전제품보다 훨씬 빠르게 시장에 침투하여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이점을 가진 셈입니다. 셋째는 생산 및 유통 능력입니다. 이미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물류루트 확보 시 즉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조건들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기업을 단순한 테마주가 아닌 실질적인 수혜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물론 이것은 특정 시나리오에 기반한 분석일 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과거 주가 차트를 보면 바닥권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초입 구간을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750원 수준이었던 주가가 단기간에 300% 가까이 치솟는 강력한 에너지를 분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해당 테마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과거의 상승률이 아닙니다. 그러한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냈던 조건들이 지금 다시 갖춰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신호, 실질적 행동, 경제적 필요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현재 상황에서 좋은 사람들과 같은 소비자의 기업이 가진 구조적 장점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기업들을 찾는 구체적인 조건과 체크리스트는 고정 댓글 링크에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남북관계 개선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단계는 지금처럼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는 기대감이 주가를 움직입니다. 2단계는 남북 경협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이때부터는 실질적인 수혜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승부는 3단계부터입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북한 내 생산 거점 확보를 통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북한의 노동력으로 생산하는 시기입니다. 생산비 절감을 통한 마진 확대와 판가 경쟁력 확보가 동시에 가능해지는 기업의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죠. 좋은 사람들과 같은 기업은 이 3단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생산 능력에 저렴한 생산 비용이라는 날개를 달게 되는 셈이니까요. 심지어 4단계인 관광 재개 시기에는 북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기념품이나 생활용품 매출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단계인 동북아 허브화까지 이어진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경유한 제3국 수출길까지 열리며 기업의 가치는 완전히 재평가될 것입니다. 지금의 주가 움직임은 이 거대한 시나리오의 시작점에 불과할 수 있다는 관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야는 어디일까요? 소비재가 가장 빠르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아 더 크고 긴 흐름을 만들어갈 섹터는 따로 있습니다. 소비재가 남북 경협 테마의 선발대 역할을 한다면 그 뒤를 이어 중장기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 주력군은 바로 제조업, 특히 개성공단과 연결된 기업들입니다. 개성공단은 단순한 공장지대를 넘어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입니다. 과거 공단이 운영될 당시 우리 기업들은 저렴하고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해 원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고 북측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외화 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윈윈 구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가동은 경협 논의에서 항상 최우선으로 거론되는 카드입니다. 만약 공단이 다시 문을 연다면 의류, 신발, 전자부품 등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제조업 분야에서도 우리는 대장주의 조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JST나와 같은 주얼리 및 패션 잡화 기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미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북한 시장이 개방된다고 가정했을 때 소비자들은 이왕이면 들어본 적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주얼리라는 품목은 의식주를 넘어선 준사치제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는 북한 내에서 새로운 소비 계층이 형성될 때 그들의 과시적 소비 욕구를 가장 먼저 충족시켜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경제 성장의 과시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산업이 될 수 있다는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생산 시너지입니다. JST나가 만약 개성공단에 입주하여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인건비가 매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를 들어 20%라고 가정해 봅시다. 개성공단 입주를 통해 이 비용을 절반으로만 줄여도 영업이익률은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며 주가 재평가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왕관이라는 상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북한의 신흥 엘리트 계층과
젊은 소비자층을 공략하고 동시에 생산 원가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조업 분야에서 대장주가 탄생하는 원리입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재무제표의 숫자를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기업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물론 주얼리 산업이 의류처럼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필수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 개방 초기에는 소수의 상류층과 예비 부부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시장 선점 효과가 그 어떤 산업보다 중요한 분야라는 뜻입니다. JS티나는 이미 아시아 시장에서 성공 경험을 쌓았고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초기 시장을 장악하는 데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시장 개방 시 주얼리 및 패션 잡화 시장은 5년 내에 150% 이상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거대한 시장의 과실을 누가 가장 먼저 가져갈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이제 시야를 더 넓혀보겠습니다. 소비재와 제조업이 남북 경협의 1차적인 수혜주라면 이 모든 경제활동의 기반을 닦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인프라와 건설입니다. 숫자가 달라지는 구간입니다.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가 되면 기업의 매출 단위 자체가 바뀝니다. 그 의미를 간단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끊겼던 남북 간의 철도와 도로를 다시 연결하고 노후화된 항만과 공업지대를 현대화하는 사업은 수십조 원, 많게는 수백조 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개별 기업의 실적을 넘어서 국가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철도 연결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단순히 남과 북을 잇는 것을 넘어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평양과 신의주를 거쳐 중국과 러시아, 유럽까지 이어지는 철의 실크로드가 열리는 겁니다. 이는 물류 비용의 혁신적인 절감을 가져와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철도 레일을 만드는 기업, 철도 차량을 제작하는 기업, 통신 및 신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 그리고 이 모든 공사를 총괄하는 대형 건설사들이 총출동하게 됩니다. 현대건설이나 현대코퍼레이션처럼 과거 대북 사업 경험이 풍부한 기업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시공 능력을 넘어 북한의 지리적, 정치적 특성을 이해하고 사업을 조율해본 경험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망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류 트럭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넓히고 포장하는 사업부터 교량을 건설하고 터널을 뚫는 대규모 토목 공사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시멘트, 철근, 아스콘과 같은 기초 건설 자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쌍용 CN이나 아세아 시멘트 같은 시멘트 관련주나 동국제강 같은 철강주들이 인프라 건설 테마의 핵심 수혜주로 꼽히는 배경입니다. 이들 기업은 경협이 없더라도 안정적인 내수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 인프라 재건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더해진다면 기업 가치가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언급된 산업들의 성장 단계별 핵심 수혜주 리스트와 재무 건전성 체크포인트는 고정 댓글 링크에 따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다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국제사회의 동의, 막대한 재원 조달 계획, 그리고 북한 내부의 정치적 안정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따라서 인프라 관련주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수익 가능성만큼이나 손실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며 본인의 투자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언제나 가능성과 리스크를 저울질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인프라 테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한번 시작되면은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기대감만으로도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남북 경협 테마에 대한 투자는 속도와 깊이를 조절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소비자의 섹터에서 단기적인 기회를 포착하고 그 다음으로 개성공단 재가동과 함께 실질적인 이익 개선이 기대되는 제조업체들로 관심을 옮겨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규모와 가장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 인프라 건설주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 과실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접근 방식을 달리할 때 변화무쌍한 정치 테마주 시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에 움직여야 하는가입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에 움직여야 하는가, 아마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정답은 없지만 우리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바로미터를 주시해야 합니다. 뜬구름 잡는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신호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정책의 구체성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식의 추상적인 발언이 아니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특정 기금을 몇 조 원 규모로 편성하겠다 또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언제까지 마치겠다와 같은 구체적인 예산과 일정이 담긴 정책이 발표되는 시점입니다. 말이 아닌 돈과 시간이 투입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테마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대화의 정례화입니다. 일회성으로 열리는 깜짝 이벤트가 아니라 차관급이나 장관급 회담이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정례화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는 양측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사를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대화가 꾸준히 이어진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위험을 줄여주는 안전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세 번째 체크포인트는 바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입니다. 사실 앞서 언급한 모든 대규모 프로젝트는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동의 없이는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내 뉴스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나 미국 국무부의 대북 정책 관련 발표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인도적 지원을 넘어 특정 경제 분야에 대한 제재를 일부 유예하거나 해제한다는 신호가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남북 경협 테마가 본격적인 랠리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지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들만 보고 섣불리 몰빵 투자에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남북 관계라는 것이 언제든 작은 불씨 하나로 급격하게 얼어붙을 수 있는 살얼음판과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위험 관리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첫째, 남북 경협 관련주는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로만 편입해야 합니다. 아무리 전망이 밝아 보여도 나의 전체 자산을 흔들 만큼 큰 비중을 싣는 것은 도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투자금의 10%에서 20% 내외로 비중을 제한하는 식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때마다 비중을 늘려가는 계단식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1차적으로 정책 구체화 소식이 들리면 일부를 매수하고 이후 고위급 회담 정례화가 확인되면은 추가로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평균 매수 단가를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했을 때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주목해야 할 핵심 지표와 위험 관리 체크리스트를 최종 정리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고 본인의 투자 전략을 점검하는 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항상 손절매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만약 어렵게 구축된 대화 채널이 다시 끊기거나 군사적 긴장감이 급격히 고조되는 등 테마의 근간을 흔드는 악재가 발생했을 때는 미련 없이 비중을 축소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수익을 내는 것만큼이나 큰 손실을 피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 투자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분석과 전망은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 그 어떤 것도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결정과 그에 따르는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남북 경협 테마 그리고 그 안에서 대장주를 찾는 여정은 변화의 가능성을 읽어내는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자의 움직임을 통해 시장의 온도를 느끼고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는 실질적인 이익 개선 기회를 품은 제조업체들로 관심을 확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인프라 건설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각 단계별로 성격이 다른 만큼 투자 전략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정치 테마주 투자는 미래의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베팅은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지표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냉철한 분석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정확히 읽어내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